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충격으로 지난 8월 14일 이후부터 양시장 모두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흔히들 이제 수급선이라고 하죠. 60일 동평선까지 조정을 보이면서 나름대로는 780포인트대에서는 강력한 지지선을 이제 구축하는 모습입니다. 최악의 어떤 그 상승들은 이미 지난주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는 생각이고요. 추가적인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조정을 통해서 오히려 핵심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수급체계가 더욱 강화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대표 종목이죠. 주도주 대표 종목 카카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창하게 이제 그 카카오 결단의 시점. 여기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와줘서 40만원 혹은 40만원대를 돌파해 준다면 또 따라서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좀 물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옆에 이제 그 관성의 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카카오에 대해서 믿을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그 관성의 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관성이라는 게 이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이제 그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려 한다는 게 이제 관성의 법칙인데, 이번 조정을 통해서 이번 또 위기 속에서 조정을 보이면서 오히려 이제 수급체계가 더 강화되지 않나. 이번에 만약에 어떤 그 양호한 시그널 정도가 발생이 된다면 한 단계 점프가 될 거고,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부터 우리가 매수하기는 상당히 좀 난해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위기론의 이면, 위기론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어떤 그 깊은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어차피 이제 그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의 끊임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역학적인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우리가 도입한다면 악재의 크기가 큰 걸수록 매도세가 많이 이탈이 되죠. 이번 이제 그 코로나 재확산 공포 관련해서 사실 대중들의 상당 부분이 또 많이 매도에 또 동참했다고 보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 그 새로운 어떤 그 신선 세력들은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또 많이 또 매집을 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재의 크기가 클수록 유동성 장세는 이제 강화된다. 요 정도 선에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나스닥 주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영감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잠시 우리가 테슬라라든가, 혹은 이제 우리가 그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혹은 이제 아마존, 이런 종목들 이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혹은 이제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해드리고 있는 이제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어떤 논리를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1등 기업, 분야의 어떤 1등 기업으로 자금 솔리마가 지속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그 미국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징후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를 비롯한 이제 국내 핵심 주도주 역시도 같은 논리로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해보자는 것이고, 제가 한번 그 나스닥의 주요 종목들하고 이제 카카오하고 한번 비교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못 봤죠. 당연히 지금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직전 시점을 돌파하면서 제일 많이 오른 게 나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였는데, 카카오가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급락 시점 기준으로 본다면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카카오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비장한 가오라는 것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앞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들어오면 또 싸게 살 기회가 생길 텐데, 만약에 이제 그 40만원 혹은 40만원 넘어가는 그런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사실 그 카카오하고 2년을 맺기가 만만치 않다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물린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핵심 주도주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결단의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이제 그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중요한 결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여하튼 간에 그 최근 위기 속에서 어설픈 잠재 대기 매도 세계이죠. 주식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혹은 이제 다른 종목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으면 팔게 되죠. 그게 잠재 대기 매도 세력이라는데, 이번 어떤 위기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어떤 잠재 대기 매도세가 이탈이 됐다고 보는 거죠. 이탈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매집이 강화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은 어떤 그 좋은 시그널이 발생된다면 한번 좋은 어떤 그 시세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에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제가 앞서는 이제 그 6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그 코스닥 지수가 좀 의미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장중 저점이죠.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장중 저점이 대략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제 지선을 구축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60일선 상단 부분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60일선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여유가 있어요. 코스피 종합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이제 그 시세의 출발점이 코로나 최저점이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 3월 19일 날 최저점을 통과하고 올라가는데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이제 어떻게 조정을 받느냐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된다고 그런 거죠. 근데 이번 조정이 코로나라는 뭐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1929년도 그 대공황하고 자꾸 비교하는 그런 데이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악재의 크기가 크니까 어때요? 매도세력이 많이 이탈되고, 한편으로는 코로나라는 어쨌든 사상 초유의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많이 공급을 했거든요. 그 힘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물리학에 보면 이제 그 작용과 반작용 법칙 있죠. 벽에다가 탄탄한 벽에다가 공을 살살 던지면은 당연히 공이 살짝 튀어나기 마련인데, 세게 던지면 세게 던진 것만큼 튀어나온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그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하더라도 뭐 풍선효과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세 기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파트하고 지금 현재 주가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죠. 정부의 어떤 강력한 어떤 그 규제책이 있으니까. 여하튼 간에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도 결국은 이제 유동성 힘이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규제를 안 한다면 사실 뭐 천정부지기수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하여튼 각설하고요.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해봤습니다. 뭐 제 기준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하튼 기본이 뭐냐면 악재 크기가 큰 것일수록 유동성은 강화된다는 것이죠. 악재 크기가 큰 것일수록 매도세가 많이 이탈이 되면서 커다란 어떤 메이저급 세력이 많이 유입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또 뭐 동학 개미들도 뭐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악재를 먹고 자란다는 거죠. 그 조셉 그랜빌에 의하면 유동성 장세의 초기에는 월 오브 월이라고 했어요.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고 그랬어요. 호재에 의해서 올라가는 유동성 장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경제 펀더멘탈로 접근해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유튜브 여기저기 보는데 나름대로 어떤 그 명망이 있고 굉장히 신뢰 있는 애널리스트라든가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는 이성이 아니라 제가 항상 자주 쓰는 말이죠.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재를 먹고 자란다는 거죠. 악재를. 그래서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어떤 그 국내 코로나 그런 상황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저는 수급 체계가 오히려 더 굉장히 양호해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악재를 먹고 자라고 또 매수가 매수를 강화시킨다고 보는 거죠. 매수가 매수를 강화시킨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빨간색으로 이제 그 아주 제법 굵게 제가 써놨는데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 관성의 법칙, 시세에도 주가에도 이제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제시 리버모어입니다. 월가의 불곰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었죠. 그 주가라는 것, 시세라는 것은 매도세와 매수세 간의 끊임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역학적 힘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밖에 없어요. 근데 주가가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 버리면은 웬만해서는 잘 안 꺾이는 그런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뭐 우스갯소리는 아니고요. 뭐 저희 그 회원분들한테 혹은 이제 뭐 예전에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오르는 주식에 예를 들자면 카카오의 상투를 한번 맞춰버리는 거죠. 카카오의 주가 절대 상투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번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한 20번 정도 이상 해야지 그 중에서 20번에 한 번은 맞출까 말까 그런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관성의 어떤 법칙, 관성의 힘을 믿고 우리가 카카오 쪽의 어떤 비중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최저점 말고요. 요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이제 붕괴되기 직전 시점이죠. 대략적으로 이제 한 1000달러라고 보죠. 1000달러에서 지금 2000달러. 어제 종가 보니까 2095달러로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2000달러가 넘어갔어요. 100% 올라갔죠. 100%. 테슬라가 제가 전 종목은 다 보지 않았지만 나스닥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무너진 시점, 지금 화살표로 표시된 시점을 의미하는 거죠. 그 시점 돌파 이후에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7월서부터 7월, 8월달 불과 뭐 2달도 안 돼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자, 다음에 이제 그 카카오를 보도록 하죠. 카카오가 정확히 역사 최고점이 18만 3천 원이었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18만 3천 원 돌파해서 지금 거의 뭐 38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최고가가 이제 38만 9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카카오가 테슬라보다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외국 주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카카오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뭐 많이 오른 것처럼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카카오가 나스닥의 어떤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 이거죠. 자, 지금 애플입니다. 보시는 그림. 애플은 이제 그 한 320달러에서 지금 뭐 499달러, 한 500달러까지 갔죠. 거의 한 70% 정도 올라갔으니까 카카오가 애플보다 더 많이 올라갔죠. 무너진 시점부터 따진다면. 자, 아마존 같은 경우가 한 2200달러에서부터 지금 최고점이 3300달러예요. 그러니까 역시 한 70%대 정도 올라갔죠. 역시 아마존닷컴보다 카카오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의 핵심이 뭐냐면요. 오르는 주식이 더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매수가 매수를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애플과 이제 카카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카카오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카카오가 애플보다 더 많이 올라가가 아니라 동서를 막론하고 지금 이제 4차 산업 혹은 포노사피엔스 시대,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다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돈이 1등 기업 쪽으로 4차 산업이라든가 이제 그 포노사피엔스 시대와 일치하는 그런 핵심 종목, 1등 종목으로 자금 쏠림가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흐름,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 우리가 이름만 빼놓고 보면 거의 다 비슷한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존하고 이제 카카오하고 이제 그 또 관계인데, 앞서 이제 그 애플보다는 아마존하고 카카오의 움직임이 거의 좀 유사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앞서는 이제 우리가 카카오가 아마존보다 무너진 시점부터 더 많이 올라가는데, 흐름 자체가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어찌 보면, 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큰 손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전 세계에서 주식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어떤 그 뭐 개인이나 집단이 되겠죠. 그 입장 놓고 보면 카카오나 아마존이나 혹은 애플이랑 똑같은 거죠. 제가 오늘 물론 약간의 궤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동서를 넘는 한국 주식이든 혹은 미국 주식이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흐름은 다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네이버하고 이제 비교해. 네이버도 뭐 흐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이버보다는 우리가 카카오가 더 믿음이 강한 거예요. 사실, 어떤 게 더 많이 오를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당연히 그 네이버 길게 놓고 본다면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훨씬 더 좋다고 이제 봅니다. 근데 이제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자,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2005년도서부터 이제 3년간 상승 사이클하고 동일한 상승 사이클이라고 보고 출발했죠. 지금 월봉상 보면, 잠시 후에 월봉 보도록 하겠지만, 월봉상 보게 되면 지금 5개월째 오른 거죠, 5개월째. 지금 이제 그림 보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까지 3년 동안에 11,000원을 돌파해서 저점서부터가 아니라 역사적 최고점 11,000원을 돌파해서 9만원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900% 올랐죠, 900%. 당시에 퍼가 200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성적인 생각,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이제 애널리스트적인 관점에서는 야, 퍼가 200배인데 어떻게 주식을 사냐? 그렇게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주식들은요, 이런 성장주들은 고퍼에서 저퍼로 전환할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이것은 수천 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깜빡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한 5월 이후서부터 구독자 수가 지금 증가율이 상당히 정체됐어요. 제가 5월서부터 구독, 좋아요 이거를 방송 중에 좀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이죠. 제 또 팬분께서 꼭 그 구독과 좋아요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잊을 뻔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구독률이 이제 구독자 수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 많이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카카오의 사이클은 2005년도 네이버가 역사적 고점 11,000원 돌파해서 3년 동안 올랐죠. 3년 동안에 9만원까지 거의 한 1000% 갖고 올랐죠. 900% 올랐는데 그 사이클하고 동일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월봉인데 앞서는 우리가 요거는 이제 연봉입니다. 연봉.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좀 전에 봤던 그림 이거는 지금 연봉입니다. 연봉.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년 올랐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 출발점까지 놓고 본다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째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3년 오른다면 뭐 꼭 3년까지는 뭐 그 이후에 또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간에 지금 이제 5개월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가 굉장히 많죠. 역사적 최고점이 다음하고 상장 초기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이제 18만 3천원까지 갔었는데요. 뭐 대략적으로 역사 고점 돌파하고 5배를 적용하면 한 100만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제가 전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1차 50만원 정도 보는데 100만원 이상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은 갖춰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보시는 그림은 지금 이제 디테일입니다. 지금 이제 카카오 일봉 차트를 굉장히 줄인 거예요. 제가 일봉 차트를 줄였는데,
지난 이제 8월 18일 되겠죠. 8월 18일 저는 이제 8월 14일이었어요. 15일, 16일이 토일이었고 월요일 날이 이제 대체일이라서 월요일 날 쉬었죠. 8월 18일 이제 화요일입니다. 갭상승이었어요. 갭상승이. 이 돌파 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돌파 갭의 출발점이 대략적으로 14일의 종가가 대략 한 36만 원이거든요. 만약에 36만 원을 깨지 않는다면 카카오는 굉장한 어떤 그 뭐 위대한 흐름이 또 위대한 흐름이라면 너무 좀 그렇고 갑자기 그러냐 굉장히 그 양호한 흐름이 생각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리는 게 좋지 나는 만약에 뭐 36만 원대 오면 37만 원이 살짝 깨지면 사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도 살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눌림목을 활용해서. 그런데 오면 그 가격대가 오면 다행인데 36만 원대가 오면 다행인데 36만 원대가 만약에 안 온다면 어떡할 거예요? 안 오고 바로 그냥 40만 원 돌파하면 그러면 예, 카카오하고 이제 인연이 없는 거죠. 여러분께서 고민을 잘 해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뭐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이번 조정을 통해서 지금 일봉으로 보면 음봉이 지금 2개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3일째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뭐 조정이라고 치죠. 조정이라고 치면 이 조정이 어떤 조정이었나? 코로나 제약산일 엄청난 공포를 몰고 온 조정이에요. 그래서 어설픈 매도세가 많이 이탈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저희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고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카카오를 이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죠. 그래서 혼자서 어설프게 매수하게 되면 물량을 다 뺏기고 말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강단 있게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카카오라든가 삼성바이오닉스, 뭐 삼성전자도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제 어설프게 이제 그 토끼 사냥이나 혹은 이제 토끼 사냥이라든가 이렇게 꽁 사냥이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범 사냥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런 각오를 한번 접근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개월에 55만 원이니까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여유 있는 분들은 6개월 단위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매일 오전에 이제 8시 장시작 전에 8시 40분에 한번 보내드리고 원래는 이제 10시 전 문자를 안 보내드렸는데 최근에 저희가 문자를 좀 강화시키면서 10시 전에 오늘의 승부조라든가 장이 상당히 최근처럼 이제 긴박하게 들어가면 긴급 브리핑하고 엮어서 같이 이제 보내드리는데 그게 뭐 굉장히 회원분들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뭐 1시 50분 정도에 또 오후 문자를 보내드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좀 일찍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종목 추천할 때는 그냥 뭐 사세요가 아니라 회사 기회요소부터 저희는 이제 상승 논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상승 논리,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긴급 상황이면 뭐 수시 문자를 보내드리고, 또 가입이 확인이 되면은, 주력주를 저희가 한 종목에서 두세 종목 정도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또 회원 안내 문자도 발송해드리고, 제가 또 인사차, 전화를 드리는데, 저희 문자 내용을 제가 풀어서 읽어드린 겁니다. 뭐 상담이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풀어서 읽어드리는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성공 투자를 어떻게 될지 제가 말씀드리니까 뭐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